서울과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어젯밤부터 상태. 지금까지 밤사이 중부지역엔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한 열몇 대 침수 수리를 하면서 한 70% 정도는 살리고 한 30%는 폐차를 한 것 같아요. 이 C63 같은 경우는 에어 덕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요. 반바 제일 상단.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엔진에 물이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실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지금 많은 집중호우, 지금 뭐 극한호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밤사이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뭐 시간당 50mm 이상이면 뭐 극한호우라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뭐 200년 만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침수로 지나갈 때나 아니면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 지금도 저희도 비가 많이 와서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차량이 이제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인 엔진 부분과 미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부분도 있고 뭐 공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분야를 다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자동차 키를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배터리를 빼고 차 키를 분리를 하죠. 마찬가지 자동차도. 전기 제품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물이 들어가면 이제 기판에 손상을 주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거나 작동을 시켜버리면 쇼트가 나게 됩니다. 물은 전기가 이제 통전이 되죠.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다 보니까 전기 장치들이 다 쇼트가 나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침수가 됐을 때 저희도 뭐 작년에 한 열몇 대 침수 수리를 하면서 한 70% 정도는 살리고 한 30%는 폐차를 한 것 같아요. 폐차의 기준이 뭐였냐면 어디까지 잠겼느냐, 그 실내에 바닥까지 잠겼으면 한번 해볼 만하고 시트 위에까지 잠겼으면 그건 저는 폐차하라고 합니다. 대시보드까지 잠기고 막 그러면 그런 차들은 계속 고장나게 돼요. 계속 부식을 일으키고 계속 고장을 나게 됩니다. 근데 밑바닥만 잠기게 되면 밑바닥에 모듈이 별로 없는 차들도 있고 많은 차들도 있어요. 근데 아우디는 밑바닥에 모듈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모듈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마세라티 부품이에요. 자, 엔진과 이쪽은 모두 방수 처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실내도 일부 모듈들은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요런 모듈, 이게 마세라티 거거든요. 이거는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커넥션이나 이 이음부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판을 부식시키게 됩니다. 이런 부식. 심한 기판에 손상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배터리 전원 공급이 안 되게 해서 요거를 뜯어낸 상태에서 세척을 하고 말리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주머니에다가 키를 넣고 세탁기를 돌려도 배터리 분리하고 키를 드라이기로 말리면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분을 싹 말려주고 배터리를 끼고 하면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침수가 돼서 차가 멈췄거나 하더라도 일단 차를 넣고 가셔야 돼요. 원래는 뭐 배터리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배터리 분리하면 좋죠. 근데 그 위급 상황에서 누가 배터리를 분리를 하겠어요? 정비사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10mm 스패너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mm 스패너 하나면 배터리 마이너스 하나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처럼 배터리 분리는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놓고 나오되 이제 시동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전기장치에 쇼트가 나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탈출을 하려고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 시동이 꺼졌으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시동이 꺼졌을 때 엔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픽플러스처럼 실제 차로 그렇게 하지 못해도 모형으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현실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을 준비해서 가게에 있는 모형 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시동 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5년째 지금 서 있는 차인데 C63AMG예요. C63AMG 고배기량. 자, 이 차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침수로. 오, 반바 밑에까지 졌어. 자, 이 C63 같은 경우는 에어 덕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어요. 반바 제일 상단, 그리고 본네트 바로 밑에. 요 반바하고 본네트가 만나는 이 부분 조금 밑에에 덕트가 위치하거든요. 자, 그러면 침수로가 이 정도라고 하면 서행을 하면, 서행을 해볼게요. 서행을 하면 물이 이 남바 이상 올라오진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안 굴러가는 거야 이거? 그죠? 근데 이게 빨리 지나가다 방금 보셨어요?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시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위에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이 라지에다 그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라지에이터 있고요, 콘덴샤 있고요, 뭐 쿨러 있고. 우리 이 물이 아무래도 점도가 아무래도 오일보다 낮기 때문에 이 유막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 수막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수막에 의해서. 그럼 물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공기 덕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 좁은 틈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수막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는 계속 여기서 빨고 있으니까 이 물이 훅 빨리는 거예요. 덕트 위치가 아무리 라지에다 위에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서 침수로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침수로 지날 때는 아주 천천히 지나가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부디 이런 좋은 정보를 알아서 본인의 차량이 침수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침수로를 지나갈 때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사들은 참 단순하고 순진해요. 대부분 이런 엔진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항상 꼭 갖고 싶어 해. 여러분 보면 엔진이거든요. 여기 다 돌아가는,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그죠? 시끄러. 뭐지? 그만. 엔진 소리 계속 나고 있어. 시끄럽다고 임마. 언제 그만해. 끝났어. 문 닫고. 이거는 정관장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이 장난감들을 왜 들고 오냐면, 정비사들이 엄청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면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너도 그만해.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 형님이 이제 선물을 해준 건데, 왜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좋은지. 제가 왜 이걸 키게 됐냐면, 이게 이제 피스톤이거든요. 그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걸 키게 됐어요.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피스톤이 막 움직이죠. 각 실린더별로. 얘 나름 8기통입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가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이렇게 위치하죠. 그리고 크랭크 축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게 돼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밸브가 있어요. 자, 밸브가 있는데 피스톤이 상승하고 플러그에 의해서 폭발을 하면 얘가 빵 터지면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엔진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흡기 밸브를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차게 되겠죠. 물이 차요. 근데 피스톤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거의 여기 거의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미 물이 차 있으니까. 자, 공기는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지만 물은 압축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은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애예요.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은 차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커넥팅 로드가 휘어요.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면 다 올라가도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압축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서 불꽃 점화도 제대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소도 안 되고, 피스톤도 압축도 안 되는 거야. 못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커넥팅 로드가 휘어서 이제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휘어서 더 이상 압축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크랭킹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스타터 모터가 또 돌리려고 해요. 그럼 피스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차 있으니까 더 이상 피스톤 올라갈 데가 없고 얘는 계속 휠 거고 스타트 모터는 타버립니다. 무겁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걸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스타트 모터가 타버려요. 배선도 타요.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까 배선도 타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수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할 게 없어요. 시동이 꺼지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바로 정비소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살릴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엔진이 계속 회전하다가 한 번에 커넥팅 로드가 휠 수도 있지만 그냥 물만 훅 빨아가지고 공기가 막히면서 시동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에 물이 훅 빨아버리면 공기가 순간적으로 안 들어가게 돼요. 물이나 액체 같은 거는 이제 유막이 있잖아요. 유막이라 그러나? 물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막이 있잖아요. 그 유막 때문에 공기가 아예 못 들어가요. 그 공기, 스로틀 바디에 공기가 아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이 훅 꺼지면서 엔진은 말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물이 많이 차면 커넥팅 로드가 휘고 이제 엔진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자, 요렇게까지만 들어와야 정비소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실에 플러그가 있어요. 점화 플러그를 탈거를 해서 에어를 불어가지고 석션을 하고 에어를 불어가지고 이제 물을 뺀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녹나지 않게 여기다가 윤활을 해요. WD 방청제를 많이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청소해내고 다시 조립을 하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흡기 라인이나 인터쿨러 라인에 쌓여있는 물도 제거를 한 다음에 하면 엔진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장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드러내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듈을 말리고 그러면 우리가 키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하나의 모듈이라도 살아난다면 다행인 거죠. 왜냐면 수입차 모듈 같은 경우는요 한 200, 300 하나에 진짜 이만한 거 하나에 요런 모듈 하나에 뭐 1, 200만 원 그냥 해요. 밑바닥에 있는 모듈을 하나라도 살린다 그러면 이득인 거겠죠. 그리고 이 모듈이 나가면 또 프로그램 코딩을 해줘야 돼요. 뭐 코딩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새 걸로 교체하더라도 그런 수고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로 보자면 주행을 하다 침수가 되면 그냥 그 상태로 차를 놓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견인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바로 정비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엔진이 말짱하냐 안 하냐, 엔진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서 엔진 수리가 필요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실내에 혹시나 물이 찼다면 이렇게 모듈까지 적이 되기 때문에 정비소에서는 배터리를 탈거를 하고 모듈 상태라든가 매트를 드러내서 차량의 상태를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침수차를 제 기준에서 뭐 사람들마다 뭐 틀릴 수 있지만 침수차에 살리는 제 기준은 시트 위에까지 찼나 안 찼냐. 시트가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레일에도 녹이 나거든요. 많이 녹이 나요. 근데 이제 밑바닥 매트까지만 젖은 애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한번 살려볼 만하다. 밑바닥 매트까지만 젖은 것들은 한번 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트 레일 위로 시트 밑바닥까지 젖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폐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침수차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가 해드리는 것 같아요.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빠르게 정비소 들어가서 빨리 응급조치를 하는 거, 그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수차에 폐차를 할지 살려야 될지의 기준,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도 물웅덩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 항상 조심해서 지나가든가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인천에 마티즈는 그냥 가거든요. 잘 가요. 근데 S클래스는 못 가요. 후륜이다 보니까 아예 못 가요. 아예 언덕을 올라가지도 못해요. 마티즈 가는 거 보고 따라갔다, 야 마티즈도 가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눈길에 지나갔다가 S클래스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왜 얘기했나, 마찬가지예요. 빗물이 어느 정도 고여있는 차들도요 마티즈는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흡입구가 높이 있어요. 반바 위에 있거든요. 근데 고출력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 있어요. 공기 역학상 공기 흡입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에 있으면 물을 치고 갈 때 그쪽으로 훅 빨려갖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더 좋은 차다라고 해서 이걸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기 덕트나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나, 본인의 차가 공기 덕트가 어디 위치에 있나에 따라서 이 침수를 어디까지 운행을 할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보편적으로 물에서 제가 모형 차를 굴렸다시피 타이어 밑에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서 라지에다를 치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바, 딱 반바 하단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상의 침수로는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바 밑 하단의 침수로를 지나갈 때도 서행해서 물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서행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상황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아무쪼록 지금 뭐 한 10일 이상, 뭐 제가 볼 때는 한 2주간 비가 계속 내릴 것 같은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셔서 이번 장마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네? 배터리 들어가네. 이거 나 그냥 차인 줄 알았는데. 내로 침수 수리해야겠네요, 대표님. 배터리 탈거하고 말려야죠. 배터리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물 털라고 봤더니 이거 전기차였어. 배터리라도 빼야지.